안녕하십니까. 모닝쇼 이건입니다. 자, 뉴욕 증시는 안타깝게도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지수 자체가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요. 설상가상으로 오늘은 반도체가 많이 좀 부진한 흐름들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유가도 급락을 하게 되면서 그나마 추가적인 하락을 막았다라는 것이 시장의 평가가 되겠는데요. 오늘도 모닝 체크인을 통해서 시장을 한눈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이라이트입니다. 반도체를 끌어내린 재료, 바로 ASML 유럽에서 나왔습니다. 잠깐 실적이 유출됐던 그런 해프닝이 일어났고 너무 예상 대비 하락했던 이런 실적이 시장의 실망감을 키우면서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까지 악재가 번졌었던 흐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의 또 다른 회사 보잉입니다. 하루에도 엄청난 손실이 나고 있는 보잉인데요. 바로 파업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48조 원 규모의 자본 조달 계획을 세우게 되면서 시장에서의 이런 악재를 막으려는 움직임이 또 하나의 악재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유가가 4% 급락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미국 쪽에 이란의 핵이나 석유 시설을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공급에 대한 쪽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국제 유가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특징주는요, 애플부터 보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신형 아이폰과 관련된 수요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날 상승에 성공했고요. 중국 관련주, 이번 주는 계속해서 중국 관련주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추가 부양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한 분야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분야에서 하락이 나오고 있다는 점, 조금씩 하락폭이 퍼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입니다. 의료비와 그리고 실적에 대한 하향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이날 8% 가까이 급락하면서 시장이 악재가 됐고요.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충당금이나 이익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이날 크게 밀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모닝뉴스 6가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경색되어 가고 있는 남북 관계입니다. 관련주들의 흐름 함께 연결해 보셔야겠고요. 그리고 정부가 UAM 를 통해서 제주도 여행을 지금 계속해서 시범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UAM 관련주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 미리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빛을 발했던 것이 바로 테슬라의 스타링크였었습니다. 국내에도 내년에는 정식 서비스가 된다고 하니까요. 관련 종목들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지 보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증권가 리포트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해운 쪽에서 HMM입니다. 목표가가 상향 조정이 됐고요. 노선도 증가를 했고 앞으로 이 컨테이너선 점유율 측면에서 얼마나 캐파 확장을 하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줬고요. 두 번째는 전력 인프라 LS 일렉트릭입니다. 오히려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는 가운데 초고압 제품으로 변경되고 있는 이러한 트렌드가 계속해서 이어질지 알아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역시 목표가 하향인데요. 목표 주가 하향을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콘텐츠가 나오곤 있습니다만 특별히 흥행이 크게 되는 건 없고 돈 들어가는 콘텐츠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관련된 내용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마감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날은 나스닥 중심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1% 하락을 했었고 다우지수 0.7% 밀렸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부진한 수요에 대한 걱정도 있었고요. 여기에 기저에 깔린 것이 미중 갈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3분기 호실적은 계속되면서 은행주들은 전반적인 상승세가 나와줬었고요. 중동 전쟁을 통해서 유가가 급락했다는 점이 이런 ASML의 악재를 막을 수 있는 재료가 됐습니다. 자, 그럼 가장 큰 악재부터 보겠습니다. ASML 실적이 잠깐 유출이 됐었습니다. 자, 우선 ASML의 실적은 내일입니다. 그런 가운데 유출이 되면서 수주와
매출 전망이 예상보다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유럽 증시에 있는 ASML 그리고 미국 증시에 있는 ASML 모두 다 일제히 급락했고요. 현재 홈페이지에서는 유출된 실적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골자는 이겁니다. 3분기 수주량인 그리고 2025년 순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허회하게 되면서 이날 악재가 됐고요. 이렇게 부진한 실적 배경에는 중국에 대한 첨단 노광 장비 수출을 미국이 추가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분석했습니다. 자, 이날 전반적인 업종 자체, 종목들은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특정 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종목 장세가 지속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보잉이 되겠습니다. 이 항공기 제작 결함과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해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새로 바뀐 CEO가 100억 달러 규모의 신용 한도를 마련한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노조 파업으로 매월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을 하면서 이번 기회에 구조조정을 단행하려는 CEO의 계획이 되겠는데요. 신용평가기관 S&P에 따르면 지난주 보잉사 채권의 등급을 투기 등급으로 낮출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분석가들은 이 회사가 투자 적격 신용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억 달러의 신규 자본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가 보겠습니다. 급락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또는 이 석유 시설을 공격 대상에서 배제한다라는 방침을 미국 관리들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의 보복 가능성과 전반적인 안보 문제에 대한 이스라엘의 우려를 어느 정도 완화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다만 익명을 요구한 미국 관리자들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보장이 꼭 지키는 건 아니고 과거에도 정치 상황에 따라서 약속을 뒤집은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공격 대상 제외와 관련해서는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 국제유가는 4%대의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 보겠습니다. 애플부터 볼 텐데요. 우선 전반적인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 속에서 상승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쪽에서의 호재가 되겠고요. 이날 모건 스탠리는 신형 아이폰과 관련해서 리드 타임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애플 관련된 종목들은 장중에 지수의 하락 때문에 밀렸지만 내용에 따라서 많이 회복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이날 애플은 1.1% 오른 23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 관련된 종목들 보겠습니다. 3차 추가 부양책까지 나왔는데 이 부양책이 시장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추가 부양책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파급 효과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적으로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를 갖고 왔는데요. 5.5% 급락하면서 101달러의 거래를 마쳤고 이 밖에 중국 관련주 중에 전기차, 그리고 소비 쪽의 여행, 부동산, 기계, 그리고 비금속 쪽에서 광산, 구리까지 모두 다 동반 하락했습니다. 자, 다음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보겠습니다. 자, 의료비 지출이 확대가 되고 거기에다 실적 하향이 전망되게 되면서 이날 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장 후반쯤에 그나마 좀 회복을 했지만 그래도 8.1%나 급락하면서 556달러의 거래를 마쳤고 이날 같은 종목들 내에서 시가총액이 비슷한 규모의 CVS 헬스케어 역시 동반 하락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티그룹입니다. 다른 금융주들은 실적들을 잘 내면서 올랐지만 시티그룹은 개별적인 악재가 있었습니다. 충당금이 늘어나게 되고 또 이익 감소가 전망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이날 시티그룹은 5.1% 내린 6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